71, 72쪽에 있는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지금 기술 오감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여기까지 우리가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2에 있는 그 우리 미적의 기본 개념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함수 fx가 11번입니다. 11번 문제 같이 보면 11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가 fx라는 함수가 ln의 x 빼기 2의 x승 마이너스 플러스에 마이너스 1 여기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원래 많이 썼던 표현이죠. h가 여기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이제 얘가 기억이 나야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얘는 항상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 되지. 그치? 둘의 차이가 얼마야? 1 플러스 h 빼기 1 마이너스 h 해보면 우리 빼봐. 빼면 얼마? 2h니까 분모가 2h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분모에다 우리 2 곱할 거고 다시 2를 곱하겠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부분이 f 프라임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f 프라임 1 곱하기 2 f 프라임 1을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어? 네. 위에 나와 있는 거 미분하셔야죠. f 프라임 x 구하면 ln x 미분하면 x분의 1 2의 x 미분하면 2의 x승 마이너스 1은 없어지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면 f 프라임 1은 1 더하기 2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2배 1 플러스 2라는 값이 됩니다. 오케이?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합니다. 그치? 미분하는 거 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하는 건데 미분계수의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f 프라임 a라고 하는 값이 지금처럼 리미트 h가 여기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방식도 있었지만 요것도 있었지.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것도 f 프라임 a죠.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뭐 이런 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보여집니다. 11-3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1-3번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플러스 2가 있잖아. 그지? 여기서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인데 분자도 그럼 0으로 가겠죠. 그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f1 더하기 2가 0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 식의 값은 f 프라임 1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나?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걸 구하라는 뜻이야. 이걸 구해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은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미분 계수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미분 가능 12번에 보면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 미분 가능이라는 말에는 언제나 뭐가 포함되어 있다? 연속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연속이야 연속.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특징들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만 준 게 아니라요. 이 미분 가능이라는 말 속에는 연속이다라는 말을 연속을 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다. 주어진 함수 fx가 ln x와 x가 1보다 클 때, 커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ax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줬단 말이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도 할 거야. 응? 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미분하면 lnx 미분해서 x분의 1 밑에 거 미분하면 a 되겠죠? x가 1보 작을 때 잡아놓고 자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는 1에서 만나야 돼. 1에서 만나야 돼. 그치? 위에다 1 대입하세요. ln 1 위에다 1 대입하면 0 돼요. 아래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값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연속이 되는 거야. 1에서 둘이 만나야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게 로그함수에 가고 있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서 이게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1에서 만나야지. 그리고 미분 가능하려면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1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의 미분 결과와 1보다 작은 쪽에서의 미분 결과도 얘네들 두 개가 1에서 만나야 된다. 그치? 1에서의 미분 개수가 똑같아야 돼. 위에다 1 대입하면 1 될 거고 아래다 1 대입하면 a 될 거니까 이 두 개도 같아야 된다. 이건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니까 이건 연속. 따라서 벌써 a는 나왔잖아. a는 1. 그리고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돼야겠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풀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나 그러니까 객관식이나 단답형 형식의 문제를 풀 때 언제 우리 다 풀고 있어. 연속이려면 1에서 만나야 되고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한 함수가 1에서 미분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놓고 풀면 A하고 B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다. 알겠어? 이게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게 만렙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렙에 있는 것도 이제 풀어야 되니까 만렙에 보면 페이지 49쪽이에요. 49쪽에 49쪽에 유형 13번하고 유형 14번이 지금 이해이 드린 거야. 유형 13번이 앞에서 풀어드린 11번 문제, 그 다음 유형 14번이 지금 방금 전에 풀어드렸던 12번 문제. 이렇게 이거 가지고서 49쪽까지의 문제를 풀고 여기는 여기까지 풀 수 있죠. 연습 문제까지 최종 점검하기 51쪽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반드시 연습하세요. 연습하시고 그리고 개념편도 75쪽까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75쪽까지 하시고 유형편은 사실상 한 번에 다 하기 힘들어요. 다 하기 힘든 건 알겠으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갖고 오는 걸로 합시다. 유형편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만 놓고 보면 사각함수 돌아가기 전까지는 풀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유형편 풀 때도 만약에 수열의 앞쪽에 있는 거 잘 기억 안 나면 먼저 여기 거부터 먼저 풀어. 지도부 함수 극한했던 거 먼저 풀고 또 앞에 거에서 계속 채워서 나오면서 따라오라고. 아주 조금만 사각함수 그냥 소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가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수 1에서 공부했던 사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각함수가 원래는 6개예요. 6개. 우리가 sin x라고 알고 있는 값에 대해서 여기 이제 r분의 y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라고 해서 알고 있는 게 이게 r분의 x 탄젠트 x가 x분의 y라고 하는 이 정의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sin x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값 y분의 r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이 역수값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코시컨트라고 해서 불러줄 겁니다. 코시컨트 x라고 하는 사인의 역수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코시컨트라고 하는 걸 줄여서 CSC만 쓸 거예요. 코시컨트라고 해서 CSC라만 이렇게 줄였을 거고 읽어줄 때는 코시컨트라고 읽어줄 겁니다.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역수가 코사인 x분의 1. 그럼 얘는 x분의 y가 x분의 r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시컨트 x라고 불러줄 겁니다. 시컨트 x. 탄젠트도 역수를 취하겠죠. 탄젠트를 역수 취하게 되면 탄젠트 x분의 1 y분의 x가 될 거고, 얘는 코 탄젠트 x. 코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생긴 걸 줄여서 코탄젠트 x라고 해서 세 글자로 쓰게 될 겁니다.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 그러니까 s가 c로 바뀐 거죠. 코사인은 s로 바뀌어요. 시컨트. 탄젠트는 앞에다 코를 붙여서 코탄젠트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코탄젠트.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삼각함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 개에다가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고 하는 세 개가 추가되는 거야. 얘네들이 관계만 놓고 보면 우리 이걸 기억하겠죠. 코시컨트 x는 사인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이런 것도 다 공식으로 쳐서 그 공식이 총 34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코탄젠트 x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관계가 역수 관계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6가지다 보니까 얘네들 갖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 더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덧셈 정리, 대각 공식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단순화됐어요. 정말 많이 단순화돼서 조금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정말 조금밖에 안 남은 거고 복잡한 문제들도 다 빠진 거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날은 아마도 사각함수 공식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 한 번, 그 다음 사각함수의 극한 한 번, 그 다음 사각함수의 미분. 사각함수가 이제 미분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되고요.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공식들이 또 나오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진행이 될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미분법이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이 4가지가 더 추가돼서 나옵니다. 미분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집니다. 뭐 그런 방법들까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극대극수 이용해서 막 그래프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하고 접선과 그래프. 미적분 과목은 적분이 되게 조그매요. 미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수투는 미분하고 적분이 그래도 크기가 비슷하거든. 근데 미적분은 미분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 책에도 절반 정도가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삼각함수의 미분까지 뭔가 얘기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전달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나온다. 잘 보면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이야기는 뭐야? 지수로그 삼각함수 이야기는 수원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미분은 극한은 전부 다 수투에서 배운 거야. 수원하고 수투를 섞어놓은 게 미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과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보통 수원 수투의 점수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미적이 항상 점수가 더 잘 나와.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점수를 더 줘요. 중요한 건 점수를 더 줍니다. 동점자끼리도. 그러니까 미적을 시험 본 아이가 80점을 받은 거하고 확통을 본 애가 80점을 받았을 때 그걸 변환하게 되면 80점 받은 아이들이 미적 80점은 한 85점이 되고 확통 80점은 한 78, 77이 돼요. 이게 바꾸어서 환산된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성적표에 기재가 됩니다. 참고하세요.